제 마포를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EBS 영어 강사고요. 사실 뭐 지난 10년을 따지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영어 강의는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거의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고요. 가장 많은 강의랑 경험 바탕으로 꼭 필요한 정보들 오늘 전달 드릴 거고요. 사실 2부도 중요한 거 아시죠? 지금 입시가 요동치고 있잖아요. 원래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정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2부까지 쭉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가볼까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은 뭐 영어 이야기를 드려야죠. 근데 이제 그거도 있지만 앞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입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불안하시니까요. 이 불안하신 거를 조금 덜어 드리려고 합니다. 고1이랑 고2 다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고2와 고1은 다르죠. 입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포가 딱 대상이요. 고1, 고2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게 마지막 제 강연이거든요. 근데 PPT를 다 다시 만들었어요. 이때까지는 고1이면 고1, 고2면 고2였는데 고1, 고2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새로 만든 겁니다. 고1과 고2 다르죠. 자, 기본적으로 고2 학부모님들 정시가 23%죠. 그리고 고1 같은 경우는요, 중3도 같이 갑니다. 정시가 30%.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왔던 40%는 중2. 중2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고1을 막 갑자기 막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제 고3 되는 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정시가 23, 정시가 30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정시가 늘어났으니까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워낙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건 없어졌느냐? 없어지진 않았죠. 그대로 있긴 있습니다. 있고요. 일정 비율이 있고요. 대신에 이게 좀 복잡한데요. 보시면은 크게 보시면 돼요. 고2와 고1을 딱 비교해 보시면요. 이게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인데요. 종합 의견 절반으로 줄고, 자율활동 절반으로 줄고, 동아리, 기재 고1이 되면요 1년에 한 개만 기재해라. 저게 뭐 이제 많은 학교는 막 4개, 5개도 막 기재를 하던 영역이거든요. 근데 한 개만 기재해라. 소논문 고2는 지금 기재 가능한데 고1은 기재하지 말고, 진로도 줄고, 수상도 지금 고2들은 그냥 다 그대로 가는데 고1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한 건, 자기소개서도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 교사 추천서도 지금 고1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되는 식으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는 2부에서 정확하게 2부에서 아주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저는 입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윤윤구 쌤이랑 같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전략이죠.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저도 뭐 이제 올해 나이가 39이죠. 내년 되면은 되게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인문계, 특목고, 뭐 마이스터고, 중학교 다 근무를 했어요. 다 근무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지금 고1, 고2 학부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정시가 조금 늘긴 늘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여전히 남아 있긴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기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줄었죠. 좀 줄었어요. 어떡할까요? 우리 아이 내신 대충 알고 계시죠? 내신 점수. 내신 점수가요. 고1이고요. 고2인데요. 낮아요. 그러면은 정시로 가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정시 파이터라고 합니다. 정시러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시로 그냥 가면 될까요? 내신 점수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한 5등급 나온다. 평균이 5등급인 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9등급제의 평균은 5등급입니다. 우리 아이 내신이 5점 몇이에요. 그러면 서울인데, 야, 서울에서 또 인서울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되게 재밌네요. 여기 막 부산 같은 데서 할 때는 막 인서울이 어렵습니다 뭐 이러는데, 여기 서울에서 멀리 떠나야 되죠. KTX 타고 버스 타고 멀리 떠나야 됩니다. 5등급이면은. 근데 그러면은 방법이 정시밖에 없죠.
뭐 다른 방법 뭐 있죠. 뭐 논술도 있고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정시 생각을 제일 먼저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내신 5등급인 아이가 정시를 해서 서울로 온다?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요. 뭐 사실 제가 교사기도 하고요, 강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자아가 있지만 사실 요즘 저를 가장 지배하는 자아는 학부형이에요. 저도 학부형이거든요. 우리 둘째가 유치원 들어가고 첫째가 이제 초등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고민이 시작됐어요. 막 초등학교 어디 보낼까 막 고민하고 우리 둘째는 유치원 다 떨어졌어요 지금. 세 군데 넣었는데 세 군데 다 대기 200번 받아가지고 지금 홈스쿨링 해야 된다고 막 이 얘기하면 뭐 네가 EBS 강사니까 영어는 네가 가르치면 되겠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지금 저도 막 고민이 시작됐는데 전 요즘 학부형의 자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1이에요. 고2예요. 사실 고1은 고2보다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이제 고1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고1이다. 우리 첫째 아들이 고1이야. 근데 내신이 안 나와요. 막 4등급 이래요. 한다고 하는데 더 올라가질 못해요. 그랬을 때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내신 포기할까요? 포기하면 안 되죠. 네. 정시는 해야죠.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게 다 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이 체제 자체가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중2부터는 정시가 40이래요. 그럼 학종도 이제 사실은 60은 아니고요.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한 40 정도는 될 텐데 쉽게 말하면 반반으로 한번 볼게요. 반반. 학종반 정시반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둘 다 해야죠. 맞아요. 반반인데 기회가 반반인데 왜 한 개를 포기합니까? 둘 다 해야죠. 제가 아빠면은 다 시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막 탕수육 사주면서 해라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학종 하느냐? 7대 3이었잖아요. 학종 7 정시 3. 근데 그 3도 그 밑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회의 문이 학종이 워낙 넓으니까 아이한테 고1 때부터 고2 때부터 너 정시해라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워낙 학종의 문이 넓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줄어든단 말입니다. 고2 줄어들고 고1 더 줄어들잖아요. 그럼 제가 부모라면은 둘 다 열심히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정리해 드리면은 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게요. 크게 세 가지죠. 내신 점수 확보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마포에 있는 뭐 학교들에서 내신 점수 확보해야 되고요. 모의고사 점수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거는 나중에 수능 최저나 정시 같은 거에 걸리죠. 그리고 이제 학종을 위한 스펙들. 그러니까 저 스펙이란 게 이런 겁니다. 학종은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한 이런 아이들을 원하거든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뭐 수행평가 내라 그러면 대충 안 하고 열심히 하고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바쁘죠. 이 세 개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요즘 애들은 이거를 선택하려고 해요. 어떤 거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내신만 하거나 모의고사만 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근데요, 지금 특히나 고1 학부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 좀 하셔야 되는 게 다 해야 됩니다. 고2 학부형님은 사실 지금 고2 학부형님이 아닌 게 다음 달 되고 한 2달 있으면은 고3 학부형님이시잖아요. 고3은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는데 나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리가 됩니다. 제가 고3 담임 해보면은 한 3월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아이가 가진 카드가 거의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 맞춰서 뭐 내신이 높다,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월등하다, 생기부 괜찮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가는 거고요. 내신은 바닥인데 모의고사가 훨씬 괜찮아요. 그럼 정시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고3이 되면은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영원히 고통받는 거죠. 그때까지는. 자, 이게요, 경우의 수가요, 내신만 하거나 내신도 하면서 스펙도 쌓거나 모의고사 열심히 파거나 다 하거나 요거거든요. 애들은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요. 막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막 다 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고1이라면은 몇 번이 제일 좋을까요? 4번이 제일 좋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죠. 없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요. 항상 이상과 현실 사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케이스들이 있죠. 이번에 저희 학교 인천에 있는 그냥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거든요. 1등한 애가요, 내신이 1.0이에요. 전 과목을 1등급이에요. 근데 얘가 수능을 보고 왔는데 2개 틀려왔대요. 이런 애가 있구나.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런 사례가 있고요. 사실 애가 내신도 잘하는데 고통스럽게도 정시도 잘 나와요. 막 모의고사도 1, 2, 1, 2 막 이래요. 그럼 걔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잘하는데 어떡합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뭐 우리 아이와는 또 저도 이제 우리 애가 사실 좀 한글을 못 떼고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가는데 시작됐는가?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랑은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잘해버리면요, 둘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스럽지만. 근데 참 좋은 얘기다, 그렇죠? 1등급 내신 나오면서 정시도 뭐 1, 2등급 나오면은 참 좋겠죠. 근데 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요 막 전략 하는데요, 또 이후에 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략 하는데 열심히 안 하면서 전략만 짜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살 빼고 싶어 하죠. 저도 원래 95kg였어요. 고3 때. 학교 끝나고 딱 집에 가면 12시에 짜장라면 끓여주시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백설에서 군만두 납작한 게 나오기 시작하던 시절입니다. 2000년대인데요. 그때 아버지는 군만두 구우시고 집 가면은 짜장면이랑 군만두 막 한 10개 있어요. 먹었죠. 3년간. 한 20kg 찌더라고요. 95kg인데 이제 거기서 정말 지금 힘들게 빼고 있는데요. 제가 헬스장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참 게으른 인간이구나. 한 5분 하면은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고민하죠. 전략을 짜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봐. 운동 하나 새로 살까? 헬스장을 바꿀까? 그 PT 뭐 그 비싼 돈 주면은 그 뭐 살 좀 빼준다던데 약을 먹을까 막 고민을 하죠. 노력은 안 하고. 공부도 똑같잖아요. 아이들은 당연한 거지만 하기 싫어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노력은 안 하면서 전략을 짜려고 하죠. 근데 참 이런 말하면 무책임하지만 열심히 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느끼면 안 돼요. 아이들이 느껴야죠. 이번에 수능 만점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작년 만점자도 되게 몸이 아픈 상태에서 아이가 막 만점을 받고 그랬고, 이번에도 김해외고의 송군이 만점을 받았죠. 전교 꼴찌였다는데 1등 했대요. 만점 받았대요. 그 얘기 딱 애들이 들으면 제일 첫 번째 댓글이 뭐냐? 외고네. 지방외고? 저 부산외고 출신이거든요. 김해외고요? 그렇게 잘하는 데 아닙니다. 거기서 꼴찌면 일반고 가도 못하는 애예요. 그럼 또 이제 아이들 그 밑에 댓글은 천재네. 난 천재 아닌데 그 유전자가 분명히 좋은 게 있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기울인 노력이나 그 피나는 이거는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천재네, 외고네 이러면서 자기는 안 합니다. 자기는 막 게임하면서 막. 이 얘기를 저희는 사실 들을 필요가 없죠. 우리 아이들이 듣고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상 보고 있죠?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요, 한번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적을 좀 올리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 모든 고민 있잖아요. 뭐 지금 막 입시가 바뀌고 뭐 정시가 바뀌고 막 확대되고 학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성적 올라가면 다 해결됩니다. 진짜로요. 맞잖아요. 이게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내가 가진 성적 가지고 요 4등급 요 3등급 가지고 어디를 해야 될까 좋을까 막 이제 고민하는데, 그 고민은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어차피 3학년 되면은 내가 가진 카드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게 전략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릴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요. 이 뭐겠습니까?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말씀하시기 부끄러우시.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볼게요. 맞추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이 추운데 우리 모여가지고. 자, 성적 올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왼쪽 거? 이거죠. 개념과 적용. 개념과 적용. 내신 공부랑 모의고사랑 대단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둘 다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신은 뭔가 암기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중학교는 암기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서울에서도 우리 아이들 암기해서 막 다 A등급 받아왔을 겁니다. 최고 등급 받아왔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이게 성적이 뭐야? 1등급이 안 나와. 막 인문계 가면은 머리 된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안 보내고 인문계 보냈는데 얘가 1, 2등급이 아니라 막 4, 5등급 받아와요. 6등급 받아와요. 이 뭐야? 그 아이는 어쩌면 중학교스럽게 암기로 때우면서 지금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신 모의고사 똑같아요. 고등학교는 개념 공부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개념 공부를 합니다. 그럼 머릿속에 뭔가 형성이 돼요. 영어든 수학이든 뭐 이런 거구나. 개념이 딱 형성이 됩니다. 근데 불완전하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내가 적용을 하면서, 적용은 딴 거 없죠. 문제 푸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면서 부족한 데를 끝없이 메꿔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암기식으로 가면은요 못해요. 영어 시험 중학교 때요 그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A등급 나옵니다. 시험 범위가 굉장히 좁고 쉬워요 영어가.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뭐 좀 도와주거나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은 A등급 받는 거 일도 아니에요. 성실한 애들은 다 A등급이에요. 고등학교 왔어요? 그럼 내 1등급 받아야 되는데 뭐야? 4등급 나와요. 5등급 나와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영어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개념과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이 개념은 어디 가서 배우느냐? 적어놨어요. 수능 개념이라고. 이렇게 수능 공부할 때 너네가 필요한 개념은 이렇게 익혀라라고. 저도 이제 뭐 왔으니까 장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EBS 아이에 가시면은 수능 개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고1, 고2가 지금 시기에 딱 듣는다면 고2, 고3 넘어가는 시기에 듣는 거잖아요. 지금 들으면 딱 좋죠. 중학생이 듣기엔 조금 그렇고요. 중학생은 좀 그렇고. 수능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은 각 과목을 대표하는 사람들, 역사 같은 경우는 최태성 선생님 다들 아시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 제일 큰 거, 저 책이 큰 게 아니고요 저 거라서 크게 해놨어요. 자, 각 과목을 대표하는 선생님들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강의 한 10년 했습니다. 10년 강의했는데 참 힘든 시절들이었는데요. 놀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10년의 노하우를 전부 다 한 권의 책 하나의 강좌로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보려면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학원 선생님들 존중합니다. 학교에 있고 공립에 있지만 학원 선생님들의 그 강의력, 교재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경험을 하면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치열한 생존을 걸고 진짜 목숨 걸고 강의하셨는데 그 강의와 교재가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좋죠. 근데 저도 목숨 걸고 했거든요. 우리 가족 저 혼자 돈 벌어서 10년간 지켰거든요. 힘든 세월들이었습니다. 예. 눈물 잠깐만 닦고. 그래서 한 권의 책에다가요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들을 다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은 지름길인 거예요. 지름길. 2단계에서 막 기초부터 가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능 개념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서 쌓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EBSI 강좌는 특히나 모의고사 등급으로 했을 때는 3등급 이하가 활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1, 2등급은 혼자 할 수 있어요. 3등급 이하가 하면 좋은데 이제 특히나 4등급 이하 예를 버리면은 약간 좀 기초 같은 거 닦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데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들이 EBSI를 들으면 좋은 게 제일 좋은 건 돈을 아낄 수 있죠. 저도 다른 이제 사교육의 인강들 들어요. 근데 결제할 때마다 제가 아무리 돈이 많지만 좀 떨립니다. 한 강좌에요 5만 원 이래서 클릭하려고 보면 교재비까지 한 8만 원, 9만 원 해요. 한 강좌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할 때마다 조금 돈이 좀 아깝긴 하거든요. 뭐 물론 좋은 강좌지만 1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추천드리냐면 그걸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기초부터 이거 돈을 여기다 이렇게 투자하기 시작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5에서 4, 4에서 3 가는 동안에 계속 돈을 쓰면서 가야 되잖아요. 기초는 그냥 이걸로 잡으시고 아까 우리 그 개념 그렸잖아요. 딱 들어봤을 때 자기가 부족한 게 느껴져요. 그럼 거기에 맞는 거는 딱 적합한 최고의 강자들 들으시라는 겁니다. EBS로 다 끝내시라는 게 아니에요. 기초는 이걸로 쌓으시면 참 좋죠. 이제 정신교육.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정신교육 하실 필요가 없는데 저희 참 힘들잖아요, 그죠? 어제도 11시까지 청소하다가 잤는데 자, 우리 아이들이요 막 열심히 하라 그러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선생님 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4등급에서 성적이 더 이상 안 올라간대요. 상습 정체 구간이 4등급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애 내신 성적 대충 아시죠?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4, 5 있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막 학교 상담하면은 이걸로는 어머님 인서울이 아니지. 여길 떠나야 됩니다. 그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좌절스럽게 여기서 제일 많이 막히거든요. 아이들도 막 느껴요. 그러니까 3까지 막 어떻게 가도 1, 2는 죽어도 안 나온 아이들이 진짜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9등급 제도가 잔인한 제도입니다. 100명 중에 4명만 1등급. 11명까지 2등급. 그럼 우리가 이제 말하는 4등급은요. 3등급 한번 해볼까요? 3등급은 못하는 애냐? 3등급이면요. 저기 지방에서는요. 서울로 못 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 옵니다. 3등급이면. 근데 우리 애가 3등급이면 못하는 애냐? 23%죠. 10명 중에 몇 명입니까? 2.3명이죠. 10명 중에 2등 하는 애가 못하는 애예요? 잘하는 애죠. 반에서는 최상위권이에요. 다 자기 밑이에요. 거의 다. 근데 3등급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에 오기가 힘들죠. 왜냐? 전국에 1, 2등급만 다 모아도 서울 다 차고도 남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뭐 스펙 같은 거 다 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잔인한 제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2개 중에 하나. 첫 번째, 밀어붙인다. 계속 잔소리하고 파이팅 해가지고 1, 2를 한번 노려본다. 근데 1, 2 되려면요 초인종 노력 필요합니다. 2등급이 10명 중에 1.1명이죠. 1등급은 10명으로 따지면은 0.4명이죠. 인간이 아니에요. 1등급은 10명 중에 0.4명, 반명도 안 됩니다. 0.4명입니다. 초인이 돼야 돼요. 초인, 신적 존재.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를 초인으로 만든다. 아니면 편안하게 간다. 후자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후자도 그냥 너무 막 고통스러우니까 야 그냥 한 3, 4등급 받아가지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3, 4등급이면은 뭐 지방 쪽으로 좀만 시선 돌리시면은 아이가 원하는 학과에 뭐 국립대들 건실한 데들 보낼 수 있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편안하게. 그럼 정말 다 편안해요. 얼굴 표정이 좋아요. 그런 아이들은 고3 때.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서로 불편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독서실에서 집에 오질 않고 집에 오면 잠만 자고 엄마 아빠도 입 열면 잔소리할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 대화가 없어지고 이게요 양자택일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신경끄기 기술이라고 이 책을 읽다가 공감 간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 사람이 이럽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난 성공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난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이런 게 아니래요.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왜? 모든 성공,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요 DDONG 덩어리와 치욕이 널려 있다. 쉽게 말하면 고통이죠. 모든 인생에서 필요한 성취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 되는 거 우리 선배님도 아니십니까? 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와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진짜로 막 새벽 1시에 강의 끝나고 집 가서 설거지하고 막 청소하고 막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 더러워져요 집이? 진짜로 대단한 애들입니다. 여기서 놀고 저 가서 또 어질고 저는 계속 저 등이 많이 굽었죠. 집 가면 기본적으로 기어 다녀요. 막 청소하고 닦고 이래가지고 막. 저도 선택을 해야죠. 좋은 엄마 아빠 되려면 이 고통을 참던가 아니면
때려치던가 그냥 대충 아빠 되던가. 근데 저는 좋은 아빠 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똥덩어리와 치욕을 참으면서 살고 있죠. 근데 아이들도 똑같죠. 어머님들도 똑같이 키우시고요. 가정에서 1, 2등급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참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힘들죠. 엄청 힘들죠. 근데 그거를 참아낼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니 이 책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참아낼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애가 지금 4등급인데 1등급으로까지 가는 그 힘든 그 과정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애가 그런 성향인가? 하다가 막 또 애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이 고민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죠. 이제 저는 영어 교사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전략적인 이야기. 우리 아이 지금 또 박기니 입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부에서요? 2부에서. 2부에서 또 최고의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요. 저는 영어 성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영어 해야 되거든요. 누가 절대평가 쉽다 그래요 자꾸. 절대평가요 1등급 비율이 절대평가 실시 이래로 첫 해에 5%. 상대평가할 때 1등급 아까 몇 %였죠? 4%. 그게 절대평가가 됐다 그랬는데 5%. 그게 욕먹었죠. 야, 절대평가인데 왜 5%야? 왜 이렇게 어렵게 돼서? 그 다음에 10%. 욕먹었어요. 왜 이렇게 쉽게 돼서? 그래서 올해 수능이 7%.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이제 제가 수능 해설을 하거든요. 수능 해설은 당일날 합니다. 수능 당일날 딱 문제를 풀어보고 느꼈어요. 와, 영리하다. 7% 맞췄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들은 싹 깔아주고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어렵게 내가지고요. 딱 보니까 이게 한 7, 8% 나오겠어요. 딱 나왔어요. 이제는 맞췄죠. 근데 7%면 이게 쉬운 시험입니까? 100명 중에 1등급 90점 넘는 애가 7명밖에 없어요. 어렵죠.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요거. 자, 이게 아이들이 와야지만 이게 딱 알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왔는데 어머님 지금 제가 안 보고 있는데 옆에 아이한테 맞춰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도 어떤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까지 따라온 아이들은 진짜 짜장면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진짜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착해요. 착한 게 중요하죠. 자, 5개의 단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네, 아실 수도 있고요. 저희 또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요런 단어들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학생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봐요. 5개 중에 몇 개나 아는가? 이게 복이에요. 요 B번에 요 B번에 보시면은 그대로 이게 복입니다. B번에 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5개 다 모른다. 그럼 이제 못 푸는 거죠. 이래서요. 이거는 모든 대한민국 모든 강사한테 물어봐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적 올리려면 당연하게도 첫 번째는 단어죠. 단어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애들이 막 물어봐요. 선생님 몇 개씩 외울까요? 그래서 준비했죠. 수능이 요구하는 단어 2,500개입니다. 2,500개. 그것도 중학교 과정이 마스터 됐다고 봤을 때 2,500개예요. 그럼 2,500개 외우려면 하루에 30개씩 6개월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5,400개예요. 근데 반은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30개씩 6개월은 외워야 수능이 원하는 수준을 대충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는 학생들 그래도 학생이 있잖아요. 영단어 이거 어떻게 외우는지 딱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새학년이 됐어요. 학창시절에 새학년이 됐어요. 애들 이름 다 몰라요. 반에 애들 이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간 지나면 2달만 지나면 다 알죠. 이름 따로 외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 알죠. 선생님들도요. 사실은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40인데 매년 걱정되는 게 계속 두려워요. 이름 외우는 게. 지금 제가 고2 담임인데요. 애들 전교생 이름을 다 외웠거든요. 1년 만에. 내년에 얘네들 따라갈 거예요. 왜? 이름 이제 다 외운 거 이게 아까워가지고. 진짜로. 근데 사실 나이 드신 쌤들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조급해서 막 영상으로 찍고 막 명렬표 외우고 막 시험 보고 이렇게 외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아 천천히 해. 막 한 3달 지나면 다 외우죠. 왜? 자주 만나니까.
그 청소 그 누구지? 뭐 백용조 이게 딱 알고 막 어제 그 늦게 온 그 누구지? 주진혁이 하면서 딱 외우고 한 3달 지나잖아요. 다 외워요. 그럼 단어는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그렇게 외워야죠. 단어집으로 암기하는 게 왜 사실은요 완벽한 공부법이 아니냐면은 한 번 돌았어요. 그럼 한 번 본 거죠. 힘들게 2번 봤어요. 2번 본 겁니다. 새로 만난 사람을 2번 보고 2번 이름을 봤어요. 기억납니까? 안 나죠.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 만나야죠. 자주. 그러니까 단어집을 외우긴 외우는데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단어를 자꾸자꾸 만나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가물가물해도요.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영어 강사 공통의 이야기.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죠. 자, 그리고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우리 애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자, 해석해 드릴까요? 따라서 많은 텃세종의 개체들은 직면하게 됐을 때요 한 목적성의 이득을요 통제에 대해서요 다산의 어떤 번식지에서요 그들은 강요받습니다. 대가를 균형 맞추도록요 무슨 형태로요? 더 낮은 번식은 낮지만 생존할 수 있고요 뭐 하면서요 특정 서식지에 머물면서요 그 서식지는 가장 높은 번식의 성공이 일어납니다. 더 무서운 거 보여드릴까요? 이 수능 문제거든요. 얘를요 집어 넣어야 돼요. 1에서 5번 중에서요 저걸 집어 넣어야 됩니다. 우리 애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집어 넣으래요. 자, 근데 이게 되려면요 단어 알고요 문법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저거 뭐겠어요? 문장 해석 되려면은 경험이 필요해요. 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저 정도의 문장이 뭔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뭔 말인지를 알려면요 경험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게요 되게 무식하지만 정답인 게요 많이 하다 보면 단어 많이 만나죠. 문장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럼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안 하면서 헬스장 가면 10분 만에 집 가고 싶으면서 어느 헬스장 다니면은 돈을 어디다가 쓰면은 살 빠지고 건강해질까 그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 가서 산책하고 뛰고 줄넘기 하고 하면 살 빠지죠. 알고 있죠. 나가기 싫죠.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열심히 하면 사실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단어 되잖아요. 문법 되고 이제 구문이라는 게 문장 해석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요. 이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수능 2018학년도 그러니까 2017년에 실시된 수능 오답률 1인데요. 오답률이 74%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거 ABC 순서 맞추라는 건데요. 자, 제일 위에 분홍색에 his 돼 있잖아요. 근데요. A번에 they죠. 그들인데 그들이 없어요. B번에요. such society 그런 사회들인데요. 주어진 박스 안에 그런 사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C번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C번 마지막에 the gods 신들이 있죠. 신들이 A번에 they예요. 그들. 그래서 CA로 갔다가 A번 마지막에 전체 원시 사회라는 저 노란색이 그런 사회들이라서 B번으로 끝나는 글입니다. C, A, B 30초 만에 끝났죠. 이게 바로 EBS의 영어 강사의 클래스. 자, 근데요 이게 강조되면 안 돼요. 지금 4등급 아이들한테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래 그 아이들 눈에 이렇게 안 보여요. 색깔처럼 안 보입니다. 그 아이들 눈에는 단어 모르니까는 떠듬떠듬 뭐 아무것도 없고 막 문장도 해석 안 되고 그냥 답답 그 자체죠. 그러니까 차례대로 가야 됩니다. 기초가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칼질도 못하는데 어떻게 요리를 해요? 단어 문법 하고 그다음에 문장 해석하고 그 다음에 독해 이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얘는 뭐냐? 자, 이게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이 아니죠.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 수능 문제요 출처예요. 요즘 수능이 왜 어렵냐면은 20년 전에 제가 대학 갈 때는요 영어 문장을 같이 만들었어요.
원어민이.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겨울에 나는 스키 타러 간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일기장 같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고1 교과서 수준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만점에서 다만점. 근데 요즘은요 원문이 있어요. 그 원문을 갖다 쓰거나 변형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근데 원문에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분야를 정리해봤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 기후, 경제, 예술, 문화, 심리 막 이런 거예요. 전공서예요. 전공서. 전공서를 영어로 바꾼 걸 애들이 지금 풀고 있으니까 순서 맞추고 빈칸 뚫어놓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 마지막 물음표는 뭐냐면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물음표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독해 전략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압도적 공부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1등급 안 나옵니다. 지금 시험 절대평가 쉽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100명 중에 7명이 1등급, 다시 말해 90점이 넘는 시험이에요. 어려워요. 결론은 많이 해야 된다. 무식하게. 진짜 많이 해야 된다. 대신에 단계별로 하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집에 10,000원은 다 있으시죠? 솔직히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꼭 이 강좌가 뭐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안 들으셔도 워낙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중요한 거는요 애들이 막 이것만 하면 돼요 막 이래요. 근데 우리 함께한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시죠?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요즘 영어가 이것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기초는 10,000원으로 끝내고 강좌는 무료니까요. EBSI는 10,000원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강좌 30강입니다. 하루에 3강씩? 아니 너무 많다. 2강씩 들으면 2주예요. 2주. 2주에 10,000원에 영어 기초 세운다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실패해도 10,000원에다가 2주 일하는 게 뭐가 뭐 대수입니까? 그쵸?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만족하실 거예요. 자,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법 정리 잘 안 된 아이들 많거든요. 문법 정리해 드리고요. 그러면 사실 재미난 코너들도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어벤져스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딱 영화 보다가 와 저거는 조동사 have pp인데 그러면서 막 집어 넣습니다. 문법 문제도 풀고요. 빈칸 푸는 법도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에 영단어 600개도 집어 넣었는데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어머님들 그러면 이제 추운데 마포까지 왔는데 마포에 계시죠 원래? 한 300m 걸어왔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전도 이제 애프터 서비스 저기 삼성 LG가 제일 좋은 게 AS가 좋잖아요. 제 AS 애들입니다. 요거요 영어 고민북이라 그래서요 학생들이 영어 고민을 10년간 받은 것들을 제 나름대로 답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보내드려요. 사실 책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책 뭐 만들면 또 돈이 되니까 저는 돈 받기 싫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저 메일 주소 있죠? 저 메일 주소로요. 제목은 마포로. 제목은 마포로 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메일로 답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 메일로 뭐 아이에 대한 고민 같은 거 있으시거나 지금 그러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저의 경험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 드릴 거고요. 매주 저기 있는 저 유튜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방에서 유튜브 방을 만드는데 제가 또 성격이 또 좀 까칠해가지고 장비를 좋은 걸 하다 보니까 방 만드는데 1,000,000원이 넘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더라? 1,000원인가? 이렇게 지금 근데 저는 EBS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어요. 전 공짜라고 아무거나 안 드립니다. 공짜면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왜? 저부터가 비싸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옷이 싸면은 재질도 별로, 디자인도 별로, 비싸고 100만 원, 200만 원. 저부터 그렇거든요. 그래서 EBS에서 뭔가 전달될 때는 좋은 것만 드리니까요. 유튜브에서요 제가 매주 학부모님들 만나고 있습니다. 라이브 어제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 특목고 보낼까 일반고 보낼까 이런 고민들 바탕으로 그런 라이브도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학부형의 마음에서 끝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고요. 학생들은 제가 가다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